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큰일입니다. 국민연금이 미래에 다가올 4가지 위기, 이래도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겪게 될 미래 4가지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의 이경은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를 보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기사가 굉장히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앞서서 연금개혁에 나섰던 일본의 사례를 보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왜 자꾸 연금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는 걸까요? 자, 되게 간단합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연금개혁,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선 전국 당시에도 연금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첫 번째 하는 시정연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연금이 어떠한 형태로든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모습을 가지고 한국도 앞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위기를 예측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는 이유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일본을 봐라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 이야기의 근거는 사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일본은 굉장히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2020년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비율이 15.7%인데 반해 일본은 28.9%,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시점을 봤을 때 언젠가 일본과 같은 모습을 취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첫 번째, 아마도 우리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 자료는요, 한국과 일본의 연금 보험료 차이인데 파란색은 한국이고 빨간색은 일본입니다. 자,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 2004년 당시에 연금보험료가 9%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13%가 조금 넘었는데요. 2004년 이후에 여전히 한국은 9%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연금보험료는 계속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거의 18%에서 19%에 육박할 정도로 5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갖는 형태로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면 당연히 일본처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도 평생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정부 그리고 언론에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일본의 연금 지급액 대비 보험료 수입인데요. 자, 한 해의 연금을 529조 원 정도 지출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수입은 389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조 원 정도의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현재는 정부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메꾸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캠페인을 통해서 노인들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자, 왜냐하면 고령자, 그러니까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게 되면요, 월급을 받는 만큼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연금을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었다면은 내가 만약에 수입이 플러스로 50만원의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 라고 했을 때 연금을 그대로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한 80만원 이 정도로 깎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령자분들이 이렇게 추가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나아가서 일을 해야 한다, 노인도 이제 평생 일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금을 줄이고자 할 거란 얘기죠. 세 번째는 연금을 더 늦게 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자, 그런데 꼭 65세 받지 않으셔도 되죠. 바로 조기연금 그리고 연기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기연금이라고 하면은 연금을 더 미리 달라, 그러니까 나 일정 연수만큼 연금을 빨리 받겠다, 대신에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덜 받겠다 라는 게 조기연금이고요. 연기연금 같은 경우에는 65세에 받아야 되는데 나 지금 당장 필요 없다, 나중에 70살에 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대신 더 많이 줘 라고 얘기하는 게 연기연금입니다. 자, 이 제도는 한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기연금이 70세였던 것을 더 늦추어서 75세까지 늦춰버렸습니다. 자, 이 75세까지 늦춘 것의 의미는 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추고 더 늦게 받기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금을 더 늦게 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제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연금이 늘어나지 않기 시작한다 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조금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과 달랐습니다. 한국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을 제가 왼쪽 부분에 정리해봤는데 2016년 당시에는 약 3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았다고 하면은 2021년에는 굉장히 많이 한 18만원 정도가 늘어서요, 55만 7천원 정도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2016년에서 2017년 일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14만 8천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5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자, 이게 2020년 시간이 4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연금이 늘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연금이 2천엔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연금이 줄었고, 당연히 이 사이에 물가는 늘었을 텐데 연금을 지급하는 그 금액이 줄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재원, 그러니까 연금으로 걷어들이는 돈까지 고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덜 낳고요,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걷어들이는 돈을 생각하고 나누어주는 그 사람들의 받아가는 양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니까 금액이 줄어버리게 된 거죠. 당연하게도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의 포탄을 맞을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러한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국민연금과 관련된 4가지의 걱정할 만한 사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 아마도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노인들도 평생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나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에서는 연금을 더 늦게 주고 싶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금 액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난다는 상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연금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다가올 미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